경남에서도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에 거주하는 28살 남성으로 부산 13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예술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창원시가 지역 예술인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 하반기에 하천의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시 견내량 앞바다에서는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유명한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도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거제에 거주하는 28살 남성으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부산 13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이 남성의 동선과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일 오전 10시 기준 1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생활 속 방역이 시작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공연 등 문화 행사들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지역 예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스탠바이. 시작 사인과 함께 불이 켜지고 한복을 입은 무용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노랫소리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무대와는 달리 넓은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객이 없는 공연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역 행사나 공연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예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무용수들도 이렇게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창원시는 예술단체의 공연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무관중 공연 참여 공모 사업 예술 맛집 배달인 창원을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향악단, 우리 예술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무관중 공연으로 이제 여러 채널로 한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한번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사기양양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단체는 46개 단체. 이 중 공연 분야의 26개 단체와 연극과 전시 분야의 1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과 전시 후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출연료 형식의 창작 활동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는 22일까지 창원시에 영상으로 전달된 무관중 공연은 순차적으로 창원시 예술 맛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에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코로나19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슬기로운 문화생활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멋진 풍광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랜선 투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해운대 달맞이 언덕. 바다와 숲과 어우러진 월출을 감상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달맞이 언덕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해운대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달맞이 갤러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 해 평균 260여 명의 관람객들이 문화로운 투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해는 투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갤러리 미술 작품을 작가분이나 이제 큐레이터 분들에게 직접 이제 설명을 듣는 갤러리 투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달맞이 갤러리 투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자 개그우먼 안소미, 박소영 씨가 달맞이 언덕의 갤러리와 주요 관광지 곳곳을 누비며 제작된 영상은 모두 4편으로 세운대구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갤러리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합니다. 평소에 오는 관람객 숫자보다 거의 한 80%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갤러리 랜선 투어로 인해서 조금 침체됐던 어떤 갤러리들이 좀 활성화되고 갤러리나 또 미술관을 갈 수 있겠다. 또 이런 마음들이 또 다시 동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주민들에게 그림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을 통한 문화로운 시간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작은 휴식을 안겨주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합천 지역 아동들의 실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멀리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서 불편이 컸는데 올 하반기 합천의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에 사는 10살 이하 아동 수는 2천여 명. 하지만 40여 곳의 지역 병의원 중 어린이 환자 전문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의 마지막 소아과가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7월 문을 닫으면서부터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인근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부모들은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병원. 소아과가 있다가 합천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병원 가려면 진주나 대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진주에 가야 되는 게 제일 일단 힘들어요. 그래서 합천구는 아동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아과 개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2020년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공모에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수건이었던 소아청소년과는 올 하반기 삼성 합천병원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민간 의료기관은 시설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경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며 또 지역 주민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인근 대구 진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의료기관인 삼성 합천병원은 올 한 해 시설비와 인건비 3억 원을, 내년부터는 연간 2억 5천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인력과 시설을 재정비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구는 또 지역 병원과 연계해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주요 질환 관리 등의 보건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요즘 통영 견내량 앞바다에서는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유명한 견내량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민 소득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과 거제를 가로지르는 견내량 앞바다입니다. 미역 채취에 나선 10여 척의 배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민들이 대나무 장대를 바닷속에 넣고 돌리자 십자 모양의 나무 끝에 한가득 미역이 올라옵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600년 전 전통 방식 그대로 대나무 장대, 이른바 트리대를 이용해 채취합니다. 견내량은 수심이 낮은 데다 유속까지 빨라 미역이 자라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강수량도 좀 적고 날씨가 좀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작년보다 영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채취되는 자연산 돌미역은 양식 미역과 맛부터 크게 차이납니다. 오독토독한 식감과 뛰어난 향을 자랑하는 견내량 돌미역은 임금님의 진상품으로도 올려졌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견내량 돌미역은 통영 영기마을 곳곳에서 자연 건조돼 시중에 판매됩니다. 가격은 600g에 2만 원 선으로 양식 미역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수시로 택배 전화가 문의가 오고요. 지금 채취하는 대로 지금 물량이 지금 다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임금님의 소라상에 올려졌던 귀한 견내량 돌미역. 5월 한 달 어민 소득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뇌 기증은 생소합니다. 13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진주의 한 서점 대표가 사후 뇌 기증을 약속했는데요. 파킨슨병 연구에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결심이라고 합니다. 조서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진주에서 62년째 헌책방을 운영 중인 이무웅 씨. 지난 2007년 왼손이 떨리고 왼쪽 다리가 틀어지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는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진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 생각은 오래지 않아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뇌를 연구에 써달라며 기증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오륙유전화부터 생각이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킨슨이라는 얘기 지금 1세기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이 병이 낫는 약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난해 8월 동의서 작성을 시작으로 각종 검사를 거쳐 지난달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증 희망 의사를 내비쳤다는 이 씨.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기증을 말려봤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큰아들은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미 약속을 했잖아. 엄마는 저 집사람은 깜짝 놀라지 이 씨는 지역병원에 뇌기증을 신청하려 했지만 경남엔 관련 기관이 없어 부산대병원 뇌은행을 찾아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가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건 뇌은행이 출범한 2010년 이래로 이 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합니다. 기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또 이렇게 귀한 결정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시 300여 편과 수필 50여 편을 집필하기도 한 이 씨는 최근엔 진주에 뇌기증 관련 기관이 없어 아쉽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파킨슨병. 어렵게 자신의 뇌를 기증키로 한 파킨슨병 환자의 결정이 지역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김해 유하리 유적지에서 가야 시대 제사와 관련된 유물 보관 창고로 추정되는 생활 유적지가 처음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지 7기 등이 조사됐는데 이 중 한 곳에서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유물인 굽다리 접시 등 유물 55점이 발굴됐습니다. 제사상에 사용되는 굽다리 접시는 폭에서 보관된 형태로 출토됐는데 이 유물은 생활 유적지에서 처음 발굴된 겁니다. 양동리 고분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고고학적 자료로 처음 확인되었으며 금강가야의 이제 지배계층으로 보이는 이제 대성동과 봉황대 유적과 비견하여 유하리 유적 그리고 양동리 고분군 그런 세력들이 이제 조금 더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시는 양돈리 고분군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가야시대 고위급 인사가 유하리 유적에서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올 하반기 유하리 유적 분포 조사와 학술 대회를 진행해 국가사적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오후 1시 26분쯤 창원시 상남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불로 아파트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고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집주인인 50대 여성이 사이가 나빠진 연인과의 사진을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태우던 중 불씨가 침대로 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직장인 퇴근 시간을 고려해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야간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산시는 신청 접수 마지막 주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야간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야간 접수 창구 운영 기간에 신청을 희망하는 양산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오부제와 상관없이 오후 8시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양산시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선불카드는 양산시에서만 9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 시장은 공작기계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스맥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유니크를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견 기업보다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합니다. 물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액보다 높은 액수의 상품권을 내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선불카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도는 부정 유통 행위를 목격하면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고도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남도는 긴급 추가 경정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품질을 개선하고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 10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돈에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공통생활권인 김해 함안을 하나로 묶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는 7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창원시는 총 8억 원을 투입해 관련 계획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창원 특례시 실현과 개방형 혁신 성장도시 등을 위해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도시군 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